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력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1학년 2학기 체크 수학을 같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1학년 1학기 때 강력한 형제의 체크 수학으로 같이 열심히 공부를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1학년 2학기부터 강력한 형제와 처음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친구들은 도대체 저게 뭐지?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혹시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할게요. 그래서 뭐 인사해야지. 그래요. 자, 이 친구는요, 스몽이라고 합니다. 원숭이처럼 생겼지만 원숭이가 아니고요. 평범한 중학생이에요. 평범한 중학생이고 여러분들과 같이 체크 수학을 공부를 할 겁니다. 아주 평범한 수학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우리 몽이 물어보기도 할 거고요. 선생님이 몽한테 물어보면 몽이 대답도 하고 이러면서 수업을 재밌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지? 그래요. 그리고 우리 스몽의 수준에 맞춰서 선생님은 아주 재밌고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 수학 실력 쑥쑥 기를 수 있도록, 그죠?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열심히 재밌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지?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할 텐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할 내용은요,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공부해 보시죠. 그래요. 우리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내용이 바로 줄기와 잎그림이라 그랬어. 이 줄기와 잎그림은요, 아마 초등학교 때 공부를 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지 몽? 그래요. 이걸 기억하는 건 우리 몽이 아니거든요. 아마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 다시 공부를 하면 되죠. 줄기와 잎그림은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 내용이고 이번 시간에 이것만 공부할 거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줄기와 잎그림이 시험에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나 이러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기는 나와. 근데 워낙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긴장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줄기와 잎그림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보기 좋게 만든 그림을 줄기와 잎그림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자료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자료라 그래요. 그냥 수들이 쭉 있어요. 14, 23, 34, 17, 하여튼 뭐 이렇게 12개의 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는 뭐냐면은요, 선생님이요, 독서를 좋아해요. 왜죠?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인텔리하게 생겼는데. 자, 선생님은요, 보통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선생님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선생님은 스트레스를 보통 어떻게 푸냐면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해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독서를 해요. 운동과 독서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표정을 볼까요? 진짜입니다. 사실 그 스트레스라는 게 뭐 안 받을 수 없는 거고요. 실제로 건강한 스트레스는요, 받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발전을 하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극복을 해내면서 자신의 능력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요, 안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 물론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요, 스트레스를 얼마나 건강하게 풀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은 아니고요. 하여튼 선생님은요, 책을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풀거든요. 왜냐면 책을 읽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니까. 자, 이 12개의 자료는 뭐냐면 선생님이 소속되어 있는 독서 클럽이 있어요. 독서 클럽이 있는데 그 독서 클럽에 있는 회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책의 수를 나열한 겁니다. 14권, 23권, 34권, 많이 읽은 친구는 35권을 읽은 친구도 있네요. 그죠? 이렇게 책을 12명이서 작년 한 해 동안 읽은 게 몇 권이나 되느냐, 이거를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선생님은 어디 있느냐? 선생님은 당연히 14권이죠. 이때 이 자료를 수로 쭉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별량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수로 나타낸 거. 책 몇 권 읽었니? 14권 읽었어요. 23권 읽었어요. 이런 자료를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별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12개의 수가 쫙 있어. 그냥 자료죠. 말 그대로. 그냥 12명의 독서회원 클럽 회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책을 몇 권 읽었니? 그냥 이렇게 쭉 수로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근데 보기는 별로 안 좋아. 제일 적게 읽은 거는 14권인 것 같아. 제일 많이 읽은 건 누구야? 선생님 아까 35권인 줄 알았는데 37권이 있어요. 그죠? 37권 읽은 친구가 제일 많이 읽은 거네. 그죠? 이 친구는 뭐 하는 친구인가요? 책만 읽나요? 그죠? 즉 자료가 이런 식으로 빵 퍼져 있으면 우리가 알아보기 되게 힘들더라는 거야. 그지? 그래서 얘를 좀 보기 좋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라고 사람들이 고민을 한 겁니다. 이런 수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좀 보기 좋게 좀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 수들을요 다음과 같이 좀 모아놓으면 좀 보기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모아보자는 거지. 14권, 15권, 17권 20권, 23권, 27권, 28권, 28권 32권, 34권, 35권, 37권 이렇게 10권대로 읽은 친구들 20권대로 읽은 친구들 30권대로 읽은 친구들 이렇게 자료를 좀 여기 좀 모아놓으면 조금 더 쉽게 파악이 되잖아. 이 선생님이 정말 책을 적게 읽었구나.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죠? 이야, 37권을 읽은 친구들이 있구나. 그리고 보통 20권대 읽은 친구들이 제일 많구나. 이런 자료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빵 퍼뜨려 놓으면은 우리가 또 보기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얘들을 어떻게 하느냐? 줄기와 입그림을 통해서 자료를 깔끔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줄기와 잎 하면은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나무가 있고요. 줄기들이 요렇게 돋아나고요. 거기에 뭐야? 잎이 요렇게 짱 있는 게 이 줄기와 잎이잖아요, 그죠?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게 이런 거고요. 그러면은 10권대 읽은 친구들, 20권대 읽은 친구들, 30권대 읽은 친구들을 같은 줄기에 있는 이파리에다가 요렇게 수로 나타내면 14권, 15권, 17권 그리고 여기는 20권, 23권, 27권, 28권, 28권 32권, 34권, 35권, 37권 요렇게 나타내버리면 훨씬 더 보기 깔끔한 거 아니야? 줄기와 잎그림이라는 거죠. 이거 꼭 보면 유치원 뒤에 보면은 그죠? 유치원 벽에 붙어 있는 뭐 그런 그림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봐봐. 14권, 15권, 17권을 왜 같은 줄기에 달아놨지? 10의 자리수가 1이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얘들도요. 20권, 23권, 27권, 28권, 28권을 왜 한 줄기에 모아놨지? 10의 자리수가 2라서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역시 마찬가지로 32권, 34권, 35권, 37권 10의 자리수가 3인 애들을 한 줄기에 올려놨네? 그러면은 얘들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줄기에다가 10의 자리수들을 쓰고요. 잎에다가는 1의 자리수인 4, 5, 7만 쓰면 14, 15, 17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고 0, 3, 7, 8, 8이라고 하면 20, 23, 27, 28, 28 역시 32, 34, 35, 37이라고 알아먹지 않겠어요? 그지?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이렇게 줄기와 잎그림에다가 딱 그리면 아주 깔끔하고 보기 좋게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너무 뭐랄까? 그래요. 유치원생 같아요. 그죠? 유치원생 같아요. 그렇지만 이 유치원생 같은 그림이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자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자료를 줄기와 잎그림에 맞춰서 나타내면 훨씬 더 알아보기 좋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유치원생처럼 나무를 그리고 줄기를 그리고 잎을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표로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나겠다. 줄기와 잎이다. 줄기와 잎이다라고 해서 표에다가 나타나겠다는 겁니다. 그럼 줄기는 뭐였어요? 10의 자리 숫자인 10, 20, 30이었지. 10의 자리 숫자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로 줄기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10의 자리 숫자가 1인 것은 14와 15와 17이 있잖아. 그럼 여기다가 14, 15, 17을 쓰되 1의 자리 수인 4, 5, 7만 쓰자는 거지. 그리고 크기 순서대로 쓰면 훨씬 더 보기 좋으니까 먼저 줄기를 1, 2, 3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1의 자리 숫자인 4, 5, 7을 잎에다가 크기 순서대로 쓰자는 거지. 자, 20도 마찬가지입니다. 줄기가 2인 것은요. 23, 20, 27, 28, 28 5개가 있잖아. 그럼 10의 자리 숫자 2는 쓰고요. 1의 자리 숫자 0, 3, 7, 8 얘들을 크기 순서대로 쓰되 28, 28 똑같은 게 2개 있네. 그치? 똑같은 게 2개 있을 때는 그냥 그 개수만큼 똑같이 써버려. 28이 2개 있으니까 8을 2개 쓰라고요.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0, 3, 7, 8, 8.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의 자리수가 2인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 있구나. 줄기가 2라는 게 뭐야? 10의 자리수가 2라는 거잖아. 20대. 거기에 있는 수는 0, 3, 7, 8, 8 5개가 있어. 붙여서 20, 23, 27, 28, 28 이렇게 쓰면 되겠다는 거지. 자, 10의 자리수가 3인 거, 줄기가 3인 거는요. 34, 32, 35, 37 4개가 있으니까 여기 시 크기 순서대로 쓰면 2, 4, 5, 7이라고 쓰겠죠. 이렇게 딱 쓰면 줄기와 잎그림이 완성이야. 근데 이 자료랑 줄기와 잎그림이 같이 있어서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자료가 없다면 줄기와 잎그림만 가지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거든요. 줄기가 의미하는 건 뭐고 잎이 의미하는 건 뭘까 도대체? 우리는 지금 만들었으니까 줄기가 의미하는 것은 10의 자리수고요. 잎이 의미하는 것은 1의 자리수입니다. 이걸 알고 있죠. 그렇지만 처음 자료를 접하는 친구들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여기다가 빡 써주는 거라고. 뭐라고? 자, 1, 4라는 거. 줄기가 1이고 잎이 4라는 것은 14를 의미해 라고 써주는 거예요. 줄기가 1이고 잎이 4라는 것은 14, 14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위에 있는 자료가 없어지더라도 얘만 가지고 우리 모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자료가 몇 개 있었니? 자료의 개수는 잎의 개수를 세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자료가 있었구나. 잎의 개수를 세면 자료의 개수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 4라는 게 14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는 뭐야? 14. 얘는 뭐야? 23. 얘는 뭐야? 35. 이렇게 다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줄기와 잎그림을 탁 보면은 내가 자료를 한눈에 빡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작은 데서 큰 순서로 가는 거지. 자, 그러면은 책을 5번째로 많이 읽은 친구를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뒤에서부터 제일 많이 읽은 친구잖아. 하나, 둘, 셋, 넷, 5번째니까 5번째로 많이 읽은 친구는 28권을 읽은 친구입니다. 책을 4번째로 적게 읽은 친구를 찾아보세요. 가장 적게 읽은 친구가 이 친구니까 나야. 하나, 둘, 셋, 넷. 가장 4번째로 적게 읽은 친구는 20권을 읽었습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자료가 없더라도요. 줄기와 잎그림 요 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전체 자료가 몇 개 있었고 그리고 각각의 자료가 의미하는 게 뭐고 그리고 몇 번째로 적게 읽은 사람 몇 번째로 많이 읽은 사람 이런 것들을 모두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줄기를 먼저 쓰시고요. 잎은 크기 순서대로 쓰시고요. 같은 거는 같은 개수만큼 중복해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어때요?
표로 그냥 여기저기 그냥 막 퍼져 있는 것보다, 그리고 걔들을 막 여기 모아놓고 저기 모아놓고 여기 모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나타낼 수 있지. 그래서 이 표를 우리는 줄기와 이끌림이라 그래. 설마 아까 그 나무 그림을 줄기와 이끌림이라고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 표를 우리는 줄기와 잎그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이 다예요. 쉽지? 여러분 쉽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를 수로 나타낸 별량을 어떻게 줄기와 잎으로 나눠서 표로 나타낸 그림을 줄기와 잎그림이라고 합니다. 줄기와 잎그림을 그릴 때는 무엇을 줄기로 하고 무엇을 잎으로 할지 정확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줄기를 쓰시고 거기에 맞는 잎들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시되 똑같은 것은 중복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잎의 개수를 세면 우리는 뭘 셀 수 있다? 전체 자료 개수를 셀 수 있고요. 위에서부터 세 나가면 작은 거 순서대로, 밑에서부터 세 나가면 큰 거 순서대로 몇 번째인지도 셀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 이게 오늘 배울 내용 다니까 우리 개념 익히기 문제 보면서 확실하게 개념을 익혀보도록 하죠. 자, 개념 익히기 문제입니다. 자, 1-1이에요. 옆에 우리 한 번 더 확인 문제라고 있죠? 교재.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해보는 겁니다. 자, 아래 자료는요. 정원이 대반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 능력 점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줄기와 잎그림을 완성하고 다음을 구하여라. 결국 이런 자료를 줄 테니까 이 자료를 가지고 줄기와 잎그림을 나타내 보세요. 구해 보세요라는 건데, 자, 다음과 같이 해봅니다. 4-2는 줄기가 4고 잎이 2라는 것은 42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줄기가 4인 것은 40대를 말하는 건데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해. 자료가 되게 많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다가 빼먹거나 중복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고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깨끗하게 보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선생님 이제 모르는 것들을 강력한 형제한테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강력한 형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립니다. 장난 아니죠?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데 보통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문제를 풀다가 문제를 모르겠어요 라는 것을 그 문제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게시판에 올려준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이제 그 사진을 올려가지고 거기에다가 바로 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질문에 답변을 해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진을 딱 찍은 문제를 보면 너무 문제가 깨끗해. 물론 선생님 알아보기 좋으라고 일부러 지운 친구들도 있는데 전혀 풀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 책을 깨끗하게 보려는 친구들이 있어요. 책을 너무 깨끗하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막 책에다 막 침 질질 흘리고 뭐 이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보세요. 줄기가 4면은 40대인데 헷갈리잖아. 쭉 가면서 40대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치는 거야. 동그라미를 쳤어. 더 이상 없잖아. 그럼 42, 45, 46이니까 3개 있지. 작은 거 순서대로 2, 5, 6 아니냐? 그럼 2랑 5랑 6이라고 써. 그럼 다 쓰고 나면은 찍 2, 5, 6 꺼버려. 됐지? 그 다음에 우리 줄기가 5인 거 보자고. 5인 것은 59, 58, 56 쭉 가서 또 58 쭉 가서 55, 51 열 남았네. 제일 작은 게 누구예요? 51 1 쓰고 꺼버려. 그 다음에 누구지? 55 5라고 쓰고 꺼버려. 그 다음에 누구? 56 6이라고 쓰고 꺼버려. 그 다음에 58이 2개 있으니까 8을 2개 쓰고 둘 다 그어버려. 59가 있으니까 9라고 쓰고 그어버려.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이잖아. 6 봅시다. 6, 63, 60, 69 더 이상 없죠? 그럼 60이 있으니까 0이라고 쓰고 꺼버려. 그 다음에 63이 있으니까 3이라고 쓰고 꺼버리고 69가 있으니까 9라고 쓰고 꺼버려. 더 이상 없잖아. 70. 자, 70은요. 72, 72, 73, 78. 더 없죠? 72가 2개 있네. 2를
두 개 쓰고 끄어버려. 그 다음에 73, 3이라고 쓰고 끄어버려. 그 다음에 78, 8이라고 쓰고 끄어버려. 남은 거는 이제 80밖에 없는데 80, 81, 83, 86 이제 동그라미 안 칠게. 마지막이니까 80, 0이라고 쓰고요. 끄어버려. 81, 1이라고 쓰고 끄어버려. 83, 3이라고 쓰고 끄어버리고 86, 6이라고 쓰고 끄었어요. 따단!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몇 개냐? 자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개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잎이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20개 있어야죠.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여덟, 열아홉, 20. 딱 맞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답을 해봅시다. 첫째,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잎이 가장 많은 거 딱 보이지 않습니까? 잎이 가장 많은 줄기는 뭐다? 5다. 그래서 1번 답은 5라고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한국어 쓰기 능력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80점 이상이라는 것은 80을 포함하고 80보다 크거나 같은. 80점이 어디야? 얘잖아. 80이잖아. 80 이상은 80을 포함하고 얘보다 많은 거니까 80, 81, 83, 86 하나, 둘, 셋, 넷 4명의 학생이 있죠. 따라서 2번 답은 몇 명이다? 4명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시간 줄기와 잎그림 공부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어때? 쉽죠? 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쉬워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체크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우리 몸과 함께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돼요. 강의가 길지도 않아. 조금만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 여러분 수학 실력 쑥쑥 기를 수 있으니까 같이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역시 즐거운 생각,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몽도 안녕. 그래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푹 쉬고 다음 시간에 만나자.